지난 20일 검찰이 종로구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보안시설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 후 폭풍이 상당히 거칠게 일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었고 또 이번 주에 또 열릴 예정이기도 하는데요. 판사 출신인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김승원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승원입니다. 예, 금요일 너무 고생하셨죠. 예, 한밤 12시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또 일정이 있으셨을 것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 금요일 날 또 다치신 분들도 있어서.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중간중간 치료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저도 예. 좀 욱신욱신 쑤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날 촬영한 그 영상을 보니까요. 네. 거의 무슨 집단 난투극처럼 이렇게 의원, 네.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충돌이 굉장히 격하게, 전현희 의원님은 엄청나게 많이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법사위 회의장 들어갈 때 네. 여성 의원님들께서 먼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앞에 서면 설마 여성 의원들을 밀치거나 하겠냐 하면서 이제 앞에 서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정말 물리력을 행사할 줄은 몰랐고요. 네. 예. 그래서 와, 이건 선진화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까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든요. 네. 어떡하려고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누군지는 좀 확인이 됩니까? 서너 분은 일단 특정이 됐고요. 네. 예,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이것은 그냥 그 현장에서 이렇게 물리력을 단체로 그렇습니다. 행사하다가 누가 다치면 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책임을 지도록? 네, 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진입을 막은 사람들은 뭐 공동 정범에게 되고요. 정범, 뒤에서 뭐 으쌰으쌰하고 병풍 진 사람들은 뭐 방조범이 될 수도 있는 방조범, 거고. 네.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그 청문회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첫 번째는 용산에 보여주기. 용산 보여주기. 예. 지금 뭐 계속 6월 21일 청문회 이후로 지금 국민의힘이 밀린 듯한 인상을 주니까 용산한테 많이 혼났을 것 같고 똑바로 해라. 용산에 보여주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공소권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게 빼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은가.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 1심만 지금 4년 6개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그 2달에 한 번씩 증인 한두 명 보내서 재판을 이게 6년 될지 7년 될지 모르거든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는 벌금형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뭐 임기 마치는 데는 뭐 4년 이상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과감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그래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법은 잘 지키지 않을까. 근데 워낙 그분이 수사권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뭐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하지만 그 말대로 하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서너 명의 인물은 국회의원들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위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성명불상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라고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놨는데요. 지금 계속 특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력을 정확하게 행사한 사람이 3-4명은 특정이 된다. 맨 앞에서 맡고 있는 사람. 맨 앞에 이미자 의원 계셨는데. 거기 하면 덩치 좋은 분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고발을 하게 되겠죠? 민주당에서. 고발해야죠. 왜냐하면 다치신 분도 있고 정청래 위원장도 그러셨지만 저도 이거는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또 동물국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그렇게 할까요? 설마. 저희가 오늘 법사위 위원님들 사전에 정책조정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고발 여부를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라고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면 거의 뭐 국회의원 날아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배지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못할 것이다. 그럼 또 2번씩 하면은
그건 경합범인데. 경합범인데 그러면 경합범도 그렇죠. 경합범이죠. 예. 네. 그러면 오늘 고발하게 될까요? 결론이 나면 오늘이라도 내일? 뭐 오늘 논의를 하고요. 네. 고발 여부는 그 논의에 따라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깜짝 놀랐는데 김건희 여사가 네. 13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심지어 예. 검찰총장도 몰랐습니다. 10시간 이후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네. 전화해서 그때 알았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 전화 받고 경로했다. 네. 여기까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도 모르는 영부인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청사내가 아니라 외곽 아닙니까? 네네네. 예.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한테 예. 면담하러 조사 받으러 간 거 아닐까? 앞으로 이렇게 해라는 어떤 힌트를 받으러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이례적이고 특혜이고 예. 야, 법 앞에 이런 또 성역도 있구나라고 하는 법조인으로서 저도 자괴감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요.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법 위에 한 사람만 네. 있으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제 이 보고를 네, 받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법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렇게 검찰총장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총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 지금 예. 임기가 벌써 2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이 사건은 벌써 4년이 다 돼가고요. 그럼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검찰총장을 정례적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매주건 매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중요 사건은 보고가 올라간답니다.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조사하지 마라고 했으면 직권남용이고요. 예. 검찰총장이 그랬으면 만약에 그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답을 안 해서 묵히고 있었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네. 2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그거에 대한 업보를 지금 본인이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패싱의 형태로. 예. 예. 뒤늦게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검사장 또 차장검사 인사로 네. 그 수사팀들이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인은 7초 침묵으로 예. 그냥 항의 표시 한 건가요? 아무튼 허수아비 네. 총장이라는 게 벌써 2번에 걸쳐서 네. 여실히 국민 앞에 드러났다고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지금 이 순간 네. 최소한의 어떤 체면 치레라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표 내야죠. 차라리 사표를 내라. 네, 사표 내야죠. 예.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예. 총장이 맨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게 가혹한 수사를 하면서도 뭐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이다. 네. 이런 얘기만 했었고. 근데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기소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또 법원의 기소를 또 쪼개서 네.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법원에 출석하게 만드는 법원 감금 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탄이라고 하고 오히려 지금 실세인 김건희 여사는 2년 동안 조사조차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패싱 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한번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죄는 사실상 초반부터 정확하게 네.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서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한 그 지시를 못한 이원석 총장 책임이 훨씬 큰 거다. 네, 이 업보를 지금 치르는 중인 거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그 모욕당하는 겁니까? 예. 대통령실로부터. 아니, 본인이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이창수 지검장에게 엄청 화를 냈다는 네, 조선일보 오늘 헤드라인이 있던데요. 네. 그러면 본인이 무시당한 것에만 격분할 것이 아니라 네.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사실 검찰권 자체를 무력화시킨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의 영부인 조사라고는 하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전직 대통령 다들 다 지검 가서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그리고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것을 그동안 모든 그 정치인들의 그 어떤 패턴으로 봤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여기서 봐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봐준 거고 그래서 특혜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호 보안상의 이유로 창성동에 있는 그 경호처 별관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거기 가봤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이전한 후에는 경호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경호 때문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경호 때문이 아니네요. 언론 때문에 그랬겠죠. 언론 보도가 날까봐. 예, 경호 때문이 아니라 언론 예, 때문에 피한 그렇습니다. 거다. 시선 네, 돌리게 한 거다. 예,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예.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주위에 사실은 이제 총을 든 그 군인들도 네네네. 경찰들도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고 삼엄한 경우가 됐다면 지금은 용산으로 옮겨가니까 네. 거기 뭐 관광객들만 청와대 왔다 갔다 하고 네. 그쪽 별관 쪽 거기는 뭐 경호 아니 또 경호처 사람들이 얼마나 다 유단자입니까? 예, 예. 그 사람들 경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언론의 눈을 보안도 안 피해서 되고, 예. 보안도 안 되는 보안 시설이라고 네, 네, 주장하는 네. 곳에 가서 네. 사실상 경호처 건물에서 네. 불려와서 예. 지침을 받고 오거나 예. 조사받고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니 예. 하면서 여사께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예 보고받거나 조사받고 왔다. 예, 예,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그런데 검찰이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을까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26일 날 안 나오려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 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도 송달이 다 됐거든요. 송달은 됐습니다. 송달을 됐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실 앞에서 팽개치지 않았습니까? 땅바닥에. 관저. 예,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희가 대상은 김건희 여사는 그때는 없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는 주거가 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남동 관저. 한남동 관저. 예, 그래서 거기 갔더니 예.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국회 행정실 직원을 예. 초입서부터 못 들어가게 와. 막고 예. 받지도 않고 진짜요. 예, 그 짓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총국이 똑같이 빚어졌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기 송달을 시켰고요. 예. 송달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 또 불출석죄로 네. 고발당하고 조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3개월인가 2개월 안에 네.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법에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니까 뭔가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검찰에 가서 검찰로부터 조사 다 받았다. 네네. 더 할 말 없다. 네. 이런 근거를 대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